개인적으로 책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 소설이나 막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유는 딱 하나예요. 교과서만으로도 진절머리가 났었기 때문에, 왜냐면 말씀드렸잖아요. 초등학교 때도 막 그런 암기 과목 교과서를 막 걸레가 될 정도로 외워서, 그러니까 굳이 독서를 안 해도 너무 많은 글을 읽었기 때문에, 교과서만으로도. 그래서 저는 약간 습관에 의한 병 같은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책이구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런 글들이 있잖아요. 저도 모르게 읽으면서 그냥 재미로 읽어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이걸 막 외우려고 그러고 있고, 이 문장에서의 핵심 단어랑 주제는 뭐야, 공부하듯이 책을 읽게 돼요, 글자를.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러니까 소설이나 수필이나 이런 건 정말 말 그대로 스트레스를 풀고 즐기려고 읽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심지어 그런 뭐 현대 소설이나 고전이나 뭐 셰익스피어 사대비극 이런 거조차도 초등학교 때부터 그걸 읽고 독후감을 쓰고, 그 인물들의 성격은 어떻고 이 소설의 주제는 뭐고 막 이런 걸 분석하면서 학원을 다니면서 책을 읽어왔기 때문에 책을 읽으면서 별로 즐겁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나이가 들어서 20살 20대 대학생이 돼서 정말 뭐 재미로 책을 읽고 막 베스트셀러 같은 소설을 봐도 저도 모르게 그런, 일단 책을 펼쳐서 글자가 꽉 차 있으면 별로 즐겁지가 않아요. 저한테는 그게 공부처럼 돼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그거에 반발 심리로 만화책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유일하게 중학교 때 그 하루 종일 공부만 하던 시절에 스트레스를 유일하게 풀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일요일날 아침에 엄마가 이제 돈을 주면 목욕탕 가서 때 밀고 오라고. 그때는 목욕탕을 갔었습니다. 요새는 목욕탕 안 가지만, 목욕탕을 이제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가면 목욕탕 가서 때를 밀고 돈이 좀 남으면 어머니가 돈을 이제 조금 여유 있게 주시니까 그걸로 만화방 가서 과자 같은 거 먹으면서 왕소라나 지금도 있죠, 고구마 같은 거 이렇게를 먹으면서 만화책 보는 게 정말 저한테 유일하게 주는 선물 같은. 물론 그러고 이제 오후에 또 학원을 가고 막 그랬었지만, 그래서 이거는 정말 언젠가 정말 너무 얘기하고 싶었던, 그리고 유튜브 그 대문에도 그러니까 만화책이라고 썼었죠. 만화책이라고 쓰기에는 저한테는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이건 사실 뭐 저희 나이 때, 아니 심지어 어린 사람들도 제목은 다 알 겁니다. 슬램덩크라는 일본 만화죠. 근데 사실 우리나라 만화도 좋은 게 너무 많지만, 특히 요즘 또 웹툰 이래서 우리나라 만화가 너무 일본 만화보다도 재밌지만, 이제 저희 90년대, 2000년대에 청소년기를 보냈던 사람들한테는 사실 일본 만화가 거의 대다수였고, 물론 식객의 허영만, 뭐 공포의 외인구단 이현세 뭐 이런 분들도 있었지만, 이제 저희 나이 때는 사실 드래곤볼, 뭐 닥터 슬럼프, 또 뭐 있냐, 뭐 북두신권, 뭐 이런 거 짜자작 있죠. 원피스. 원피스는 요즘도 나오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슬램덩크라는 만화를 정말, 저는 제 인생에서 어떤 책보다도 저는 사실 슬램덩크가 제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그리고 치대 농구부방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도 얘기했는데, 내가 나중에 혹시나 TV 같은 데 또 나가서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을 한 명 꼽아라 라고 하면, 뭐 스티브 잡스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어머니, 아버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하지만 저는 그랬어요. 나는 그러면 정말 당당하게 얘기할 거야. 슬램덩크에 나오는 안 선생입니다. 그 명대사 있죠. 포기하면 안 돼. 포기하면 시합 종료야. 그냥 제 마음속에 가장 인상 깊게 항상 되새기는 생활 신조예요. 저는 슬램덩크를 진짜 모든 대사를 다 기억해요. 왜냐면 너무 많이 읽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풍선 비면 완벽하게 거기 써 넣을 수가 있어요. 그죠? 무석 중학교 정대만한테 공을 주면서 포기하면 시합 종료야 라고 얘기하는 게, 제가 초등학교 때 이제 그 책을 처음 읽었으니까, 그게 92년, 3년 이때 우리나라에 처음 이제 소년 챔프라고 있습니다. IQ 점프와 함께 양대 산맥이죠. 드래곤볼이 매주 연재됐던 IQ 점프가 있었고, 이제 IQ 점프가 우리나라에서 90년대 초반에 엄청난 인기를, 드래곤볼 때문에 인기를 얻으니까 소년 챔프랑 함께 나오면서, 소년 챔프에서 제일 넘버원 만화가, 매주 나왔던 만화가 슬램덩크였던 겁니다. 슬램덩크 우리나라 한 80년도, 89년 이때쯤 들어왔나 보네요. 정말 제가 어렸을 때부터 봤는데, 이제 완결이 된 게 92년, 3년, 제가 초등학교 졸업할 무렵, 그때부터 저는 저의 생활 신조였어요. 포기하면 안 된다. 근데 포기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책이나 소설이나 시나 이런 거 너무 많죠. 근데 안 선생님이 그 무석중학교 정대만한테 공을 주면서 했던 얘기,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정대만도 존경하고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슬램덩크에 나오는 사람 중에 보통 뭐 매력적인 인물이 너무 많죠. 그래서 보통은 뭐 서태웅 아니면 강백호를 되게 좋아를 합니다. 서태웅 뭐 잘생기고 되게 과묵하면서도 할 말만 딱 하고 행동을 보여주고, 강백호는 되게 천방지축 같지만 그래도 되게 멋있게 나오고. 근데 저 같은 남자들은 정대만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매니아층이라 그러죠. 왜냐면 정대만은 슬램덩크 내에서 정말 희로애락을 다 보여주는 인물이거든요.
머리도 잘났다가 불량배도 됐었다가 그 뭐 엄청 명대사 있잖아요. 농구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안 선생님과 정대만 너무나 진부하게 그냥 포기하지 마. 포기하면 시합 종료야. 그 슬램덩크 내에서의 그 정대만과 안 선생의 그런 장면들을 떠올리면 그게 현실이 아닌 걸 알죠. 만화는 만화일 뿐. 근데 현실에서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포기하면 시합이 종료니까 정말 포기하지 말자. 그리고 심지어 슬램덩크에 나오는 모든 캐릭터들은 슬램덩크는 워낙 유명한 책이니까 수많은 뭐 만화 평론가뿐 아니라 뭐 모든 평론가들이 그 만화를 리뷰하는 걸 저는 다 읽었어요. 거기서 되게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는 슬램덩크에 나오는 모든 인물은 악역도 한 명도 없고 인생에서의 그런 메소드와 고난과 역경이 있어서 모든 인물들이 다 교훈을 준다. 심지어 부주장으로 있는 권준호조차도 어떻게 보면 권준호는 슬램덩크의 엑스트라거든요. 근데 그 사람조차도 마지막에 해남전 때인가 3점을 넣죠. 다 이제 권준호를 버리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그런 거죠. 너가 타고난 능력도 소위 말해서 요즘으로 치면 뭐 흙수저여도 정말 너가 꾸준히 믿고 노력하면 한 번 정도는 너도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다. 그런 교훈까지도 그 만화는 주거든요. 모든 인물들이 다 그래요. 그리고 최치수한테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주인공이 될 필요가 없다. 그냥 가자미나 되어라. 그쵸? 너는 가자미 같은 존재, 횟감으로 치면 무 같은 존재, 신현철은 도미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달아요. 저도 그렇지만 도미라는 그런 주인공들이 가득한 회에 그냥 깔아주는 무가 되어도 그것만으로도 내 인생은 충분히 가치가 있고 보람되다는 거를 그 슬램덩크는 변덕규라고 나오죠. 최치수와 라이벌 센터 그 장면도 정말 인상 깊은 슬램덩크 매니아들이 멋있는 장면이 나와요. 변덕규가 나는 주인공이 아니어도 좋다. 대부분의 영화나 만화는 그러죠. 등장인물들이 꼭 마지막에는 막 불사조처럼 일어나서 승리를 하고 그러지 않아도 나라는 사람이 사는 인생에서 내가 절대 지는 건 아니라는 거. 그런 메시지가 저는 너무 멋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뭐 부모님, 고1 때 담임선생님 뭐 그런 분들 저희 인생에 영향을 끼친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슬램덩크라는 만화만큼 저한테 이렇게 살면서 지금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영향을 끼칠 책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책, 뭐 사람, 어떤 것들이랑 해도 슬램덩크를 이길 만한 그런 영향력을 끼친 존재는 없을 것 같아요. 슬램덩크를 그냥 만화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희 나이대 정도 돼야 30대 뭐 40대 정도 돼야 야 그거 인생 만화지 그 만화 장난 아니야 라고 하지 뭐 요즘 10대 20대는 슬램덩크를 알아도 그 만화가 주는 그 무게를 모르는데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일본에서는 앙케이트 조사 같은 거 하면 그러니까 앞으로 100년 후에 미래 세대에게 남겨주고 싶은 거 딱 3개만 꽂아라. 그 3개를 꼽아라 그럴 때 슬램덩크가 들어갔어요. 10대부터 50대까지 뭐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엄청난 메시지와 살면서 겪을 고난에서의 정답들이 거기 다 있는 저는 사실 그래서 혹시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실 슬램덩크라는 걸 알지만 한 번도 진지하게 아니면 자세하게 그 만화를 안 본 분들이 있다면 뭐 10대 20대 분들 중에 그런 분들 꽤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정독해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지금도 책으로도 갖고 있고 캡처해서 파일로도 다 갖고 있고 슬램덩크 얘기는 진짜 언젠가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딱 한 명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약간 보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닮고 싶고 제가 힘들었고 막 그랬던 시절에는 저도 정대만 같았던 적이 있었고요. 근데 뭐 저도 이제 철없고 어리고 막 그냥 내가 잘난 줄 알고 과학고 때 뭐 대학교 1학년 때 정도 그때는 제가 강백호 같았던 적도 있었어요. 제가 타고난 재능이 되게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근데 강백호조차도 뭐 겉으로 그렇게 할 뿐 속으로는 엄청 노력하고 계속 자기 자신에 대해 의심을 하잖아요. 다 모든 캐릭터 겹쳐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막 묵묵히 노력하고 안 되는 거 알면서도 도전하고 막 이러는 모습을 보면 최치수 같은 모습도 있고 저랑 가장 닮은 캐릭터는 사실 굳이 따지자면 정대만이죠. 되게 인간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거기 나오는 캐릭터들은 다 보면 어느 정도 만화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뭐 강백호는 말도 안 되는 신체 능력을 갖고 있고 서태웅은 뭐 이미 외모부터 만화 같죠. 사실 정대만은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찌질한 캐릭터가 없거든요. 나이만 많이 먹었지 막 채치수처럼 주장도 아니고 맨날 신세만 지고 하지만 그러니까 가장 만화적이지 않은 캐릭터인데 또 나중에 보면 누구보다도 만화적인 캐릭터죠. 그러니까 남들은 저를 보면 되게 맨날 승리만 했을 것 같고 과학고도 붙고 서울대도 3번이나 붙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운이 좋게 큰 시험 남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시험은 어떻게 붙었지만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제 인생에서 한 번에 된 건 진짜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치동에서 수학경시학원에서 공부를 할 때도 보면 그냥 처음부터 수학을 계속 잘했던 애들도 되게 많아요. 저랑 같은 레벨에 있거나 심지어 높은 레벨에 있는 애는 당연하고 그랬어요. 이걸 어떻게 풀지? 나의 대치동 학원 생활은 여기까지인가? 이제 그냥 대치동 이 수학경시학원에서 탈락해야 되나? 항상 그러다가 보면 마지막에 그 벽을 겨우 뛰어넘고 그 다음 단계로 나갔고 의대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들은 정규공학부 4학년
다니다가 수능 봤는데 어떻게 이걸 붙었지? 저는 사실 그때도 짧게 뭐 수능 공부를 했었지만 시험 보고 나서조차도 생각했었어요. 와, 수능은 4년 전에 봤을 때랑 하나도 내가 늘질 않았구나 라고도 생각을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야, 여기까지인가? 여기서 이제 끝이구나. 어쩐지 여기까지 너무 잘 풀렸었어.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약간 제가 실제로 신을 믿기도 하지만 항상 저는 제가 이렇게 막 스스로 잘나서 됐다고 별로 생각 안 하는 게, 정말 약간 불가사의하게 누군가가 저를 마지막에 한 번 정도씩 밀어줬었거든요. 그게 물론 저의 노력이 그제서야 포텐이 터진 걸 수도 있겠지만 항상 누군가가 밑에서, 물 밑에서 저를 한 번씩 밀어줬었어요. 근데 저는 그거를 제가 인생에 나름 뭐 그게 입시가 됐건 뭐 인생이 됐건 고비고비해서, 그러니까 그게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항상 저를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저도 약간 그런 마인드가 돼요. 정대만도 만화 속에서 그런 마인드가 되지만 아무 이제 못하겠어. 여기까지 와서 이제는 쓰러지면 일어날 힘도 없다. 이제 내겐 림밖에 보이지 않아. 이러고서 그냥 던지는데 다 들어가는 것처럼 공이 이렇게 림을 통과해서 그물을 이렇게 찰싹하고 통과하는 소리가 나를 다시 되살아나게 한다. 저도 그런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뭐 공부를 하고 어떤 일을 추진하고 이럴 때도 뭐 이 개업도 그랬고 불가사의하게 그런 시기가 와요. 항상 보면 최선을 다해서 처음에는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말 이제 그 직전이 되거나 뭐 시험이거나 시험을 본 직후거나 이러면 아, 그냥 나는 여기까지인가? 이제 나는 할 만큼 했는데 내 능력은 여기까지고 결과가 안 좋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불가사의하게 정말 공이 림에 철썩하고 들어가듯이 뭔가 철썩철썩 이런 소리가 나면서 일이 풀리는 거죠. 그러면 저도 이제 나는 힘이 진짜 다 번아웃 됐다고 생각했는데 힘이 막 생기는, 그러니까 인생에서 저는 약간 그런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대만이 그런 시합에서, 슬램덩크라는 만화 속의 시합에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저는 정말 누구보다도 이해가 가고, 그럴 때마다 저는 정말 정대만을 떠올리죠. 그리고 제가 가장 머릿속으로 약간 이렇게 되뇌이는 것 중에 하나가 슬램덩크의 제일 마지막 대사. 정대만의 대사가 아니죠. 강백호의 대사입니다. 강백호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구보다도, 그러니까 타고난 그런 만화적인 신특력을 갖고 있지만 서태웅이랑 비교하면 뻔히 자기는 농구 경력도 짧고 할 줄 아는 게 없지만 계속 얘기하잖아요. 마지막 대사가 그거예요. 혹시 기억하세요? 마지막 대사가 그겁니다. 나는 천재니까. 그러니까 최소연이 편지를 써요. 강백호가 부상을 당해서 빨리 돌아오라고, 힘겨운 재활을 마치고 너가 좋아하는 농구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돌아오라고. 그럴 때 강백호가 마지막에 되게 멋있게 딱 웃으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얘기해요. 나는 천재니까. 근데 그게 약간 주문 같은 거죠. 나는 할 수 있어.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힘들어도 버티자. 왜? 난 천재니까, 이겨낼 수 있으니까. 그리고 항상 힘들 때, 의대를 다닐 때도 되게 힘들었을 때도, 지금은 이제 뭐 없어졌지만 싸이월드에도 그거를 적어놨었어요. 나는 천재니까. 생각해요. 지금도 막 일하다 보면 뭔가 뭘 하다 보면 의욕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했고 노력을 해도 뭐 진료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고, 나는 최선을 다했지만 환자분이 불만족스러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직원이 나를 힘들게 할 때도 있고, 뭐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저도 사람인지라 다 때려치우고 싶고, 그냥 이제 모르겠다, 나도 이제 놔야지. 그럴 때 항상 머릿속에 떠오르는 장면이 그 장면. 안 선생님이 포기하면 안 돼, 포기하면 시합 종료라는 거랑, 그 다음에 강백호가 마지막 슬램덩크의 마지막 장면. 난 천재니까. 스스로 되네요. 난 천재니까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지금까지 계속 그랬으니까. 그게 마치 주문처럼 된 거죠. 그럼 되게 기분이 좋고 힘이 생겨요. 그래서 슬램덩크는 정말 완벽합니다. 저도 사실은 마무리가 조금 흐지부지 돼서 좀 싫었는데 그 마무리까지도 정말 완벽한 만화라고 생각을 해요. 작가인 다케이코 이노우에는 그렇게 끝낼 생각을 애초에 했다고 했지만, 뭐 대사나 이런 거는 중간에 바뀌었지만 산왕전을 이기고 그 다음에 탈락하는 걸로 끝내려고 생각을 했다고 했는데, 저는 마지막 마무리까지도 그렇게 완벽한 만화를 본 적이 없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여러분, 안녕!